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봅시다. 요즘 카카오 택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카카오 택시. 우리가 카카오에서 카카오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택시가 금방 오죠? 그래서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카카오 택시는 택시 호출, 승객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해서 카카오 택시를 호출을 합니다. 나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겠다. 그럼 택시기사는 출발지와 도착지 이거를 확인해서 택시콜을 받는다. 가까운 데 있는 데서 먼저 택시기사가 콜을 한 사람이 먼저 콜을 한 사람이 오겠죠. 근데 승객은 기다리다 보니까 안 오니까 나 그냥 갈래, 다른 거 부를래. 그래서 지나가는 택시가 있으니까 탔어. 그러면 호출을 취소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택시가 좀 가까운 데서 요즘은 콜을 받으면 요즘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2분 후에 도착합니다, 3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는데 어떤 택시가 먼저 눌렀다 그랬는데 10분 걸려. 이 승객은 빨리 가고 싶어. 택시가 오니까 바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호출을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택시기사가 방금 딱 내 지역인 줄 알고 눌렀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한 20분 가야 돼. 그러면 자기가 배차를 취소하면 바로 다음 콜로 이어져야겠죠. 다른 택시한테도. 그래서 택시기사가 배차를 취소할 수 있다. 자, 결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용기록, 승객은 이용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이용기록을 통해 택시기사명과 택시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택시기사, 택시정보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액터는 승객과 택시기사, 그죠? 여기서 제가 숙제라기보다는 한번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택시는 다 이용했으니까 제가 이런 간단한 예제를 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유스케이스 택시 호출 취소, 이용기록 조회, 택시 정보 확인, 이용기록 택시 정보 확인, 결제, 현금 결제, 신용카드 결제, 콜 받는 거, 배차 취소 이라는 것들이 유스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승객은 어떻게 하고 하는지를 볼까요? 자, 승객은 택시 호출, 취소, 이용기록 조회, 택시 정보 확인, 결제를 할 수 있고, 기사는 콜받기, 배차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콜받기, 배차 취소. 승객은 결제를 하는데 현금이냐 신용카드냐 익스텐드로 할 수 있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문제를 내보죠. 여기에서는 제가 그 책에서는 안 썼는데, 배차가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배차가 취소되면 인크루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인크루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크루드. 여기에 무슨 유스케이스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문제 하나 낸다고 했죠? 배차가 취소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택시 호출이 떠야 돼요. 이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택시 호출이 자동으로 떠야 돼요. 다른 사람 택시 호출, 글씨가 또 택시 호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배차를 취소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택시 호출이 아까 이 A라는 승객이 했던 그 호출 정보가 바로 떠야 돼요. 이거는 자동으로 배차 취소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여기에다가 택시 호출을 넣으면 이거 아주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거는 실습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차 취소하면 택시 호출이 바로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유스케이스가 필요하지 않는가? 엑설런트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시스템을 모델링 할 때는 그러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이어그램에 필요한 것만 간단한 거 모아서 그리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넣으면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은
UML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참고하시고, 이게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더 좋은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신청 관리. 이거는 회사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직원이 교육을, 내가 예를 들어서 회계를, 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계를 잘 몰라. 그래서 나는 그 회사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 신청을 합니다. 저 회계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교육과정 자동 지원을 통해서 과정을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자동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 직원들을 그 업무에 있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직원은 회계를 잘 모른다, 아니면 또 다른 거 UML 모델링을 잘 못한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한테 그러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이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교육 신청. 그러니까 직원이 선택하기 어려워. 나 이 업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다 듣기도 그렇고 할 때 교육 매니저가 그러한 교육 과정을 참고해서 직원에게 가장 적합한 과정을 추천한다.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강 신청할 때 2학년이나 3학년 갈 때 어떤 과목을 들을까 고민하잖아요. 이때 교육 매니저, 여러분들은 선배가 되겠죠. 또는 지도교수가 너는 이거 좀 들어라. 2학년 3학년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듣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 그래서 교육 신청이 있었고, 교육과정 주문은 직원이 교육을 신청하면, 승인되면 교육과 신청서를 이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보내서 그러한 신청서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주문받는다.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교육 목록을 유지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었으면 그러한 거를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죠. 직원, 교육 매니저, 외부 교육 훈련기관. 그래서 액터를 보면 이렇게 직원, 교육 매니저, 외부 훈련 기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유스케이스, 교육 신청 취소, 교육 목록 지원 활동, 교육 과정 주면, 교육 목록 유지 관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액터와 유스케이스 사이 관계를 봅시다. 직원은 교육을 신청하고 취소할 수 있고, 매니저가 신청할 수 있잖아요. 신청 취소, 목록 유지 관리, 교육 과정 주문. 외부 훈련기관은 교육 과정을 주문할 수가 있어요. 직원은 교육을 신청하는데 이러한 교육 목록 자동 지원이라는 게 있었죠. 교육 목록 자동 지원. 교육 목록 유지 관리, 교육 목록 자동 지원을 외부 훈련기관이 인크루드 해주는 거예요. 하면은 자동 지원이 인크루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육 매니저는 신청 취소 유지 주문, 직원은 신청 취소. 그 다음에 요 유지 관리와 신청은 자동 목록으로 해서 자동으로 교육 목록이 자동으로 지원이 되고, 교육과정 주문하면 외부 훈련 기관이 이거를 받아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육 신청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다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마지막 연습 실습 문제인데, 투자거래라는 거 생소하죠? 투자거래.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거래 관리자와 거래자, 그리고 투자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회계 시스템. 회계 시스템이 액트로 나왔네요. 회계 시스템에서 계좌를 갱신한다. 거래자는 투자할 기업의 가치를 위험 분석하고, 기업 외부 시스템이죠. 위험 분석하고, 거래자가 결정한 가격과 기업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서 평가를 내린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용어가. 거래자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업과 거래를 성사시킨다. 이렇게 지금까지 도서 예약 이런 거 ATM기 해봤지만 요거는 조금 용어들이 생소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액턴을 찾아보면 거래관리자, 또 거래관리자 있고, 또
거래자가 있죠. 거래자가 있고 회계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액터를 보시면 거래관리자, 거래자, 회계 시스템, 그 다음에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유스케이스 아까 유스케이스 생각해 볼까요? 유스케이스는 여기에서 한도를 설정, 금액 설정하는 거예요. 금액 한도 설정. 볼까요? 좀 어려우니까 유스케이스 바로 보고 합시다. 자, 한도를 설정한다. 그죠? 위험을 분석한다. 가격을 결정하는 게 거래성사, 계좌갱신, 가치평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한도 설정을 하고 그럼 한도 설정 누가 하냐? 한번 보고 갈까요? 잠깐. 거래관계자, 거래자, 기업, 회계 시스템. 자, 거래관리자는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관리자가 거래자는 위험 분석, 가격 설정, 거래를 성사시키고 기업은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가치평가, 위험 분석을 하면서 가치평가가 나오고 가격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가치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회계 시스템은 계좌를 갱신한다. 거래자는 위험 분석과 가격 결정할 수 있다. 요 잘못됐네요. 기업 시점 관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거하고 투자거래.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가격 결정, 거래 성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거래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거래관리자는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자는 저 한도 내에서 투자를 얼마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거래자가 위험 분석을 해요.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얼마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성사.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래관리자가 난 1000만원을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이 투자하려면 이 거래자가 이 거래관리자의 1000만원을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위험 분석을 해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한다. 어떻게? 5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 기업은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성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거래자가 다 이용을 하는 거죠. 위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 분석을 하면 가치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업은 우수 기업이다. 이 기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 기업은 위험하다. 이 기업은 또 1년까지 못 가고 3개월만 투자한다. 이런 것들을 해서 거래 관계자가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이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받는 거죠. 회계 시스템은 이러한 계좌들을 갱신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용어가 좀 어렵지만 거래자, 거래관리자, 회계 시스템, 기업 이렇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여기 투자거래는 거래관리자가 투자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회계 시스템에서 계좌를 갱신한다. 거래자는 투자할 기업의 가치를 위험 분석하고 거래자가 결정한 가격과 기업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서 평가를 내린다. 그죠? 거래자가 결정한 가격과 기업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서 거래자가 이 기업에는 1000만원 정도 된다는데 기업이 2천만원으로 했으면 안 되죠. 그거와 좀 맞춰서 평가를 내려야겠죠. 거래자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업과 거래를 성사한다 그랬어요. 그게 여기에 보면 나와 있죠. 거래자는 거래 성사, 기업과 같이 가격 결정도 하고 위험 분석이 거래자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치 평가를 이루어지고 회계 시스템은 외부 시스템 계좌 갱신, 은행이에요. 은행 계좌 갱신을 하고 거래 관리자는 한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다 해서 투자 관련 투자거래 시스템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